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TV에서 KT 위즈 방송을 10년째 하고 있는 선수 출신 세버메트리스의 오가 테디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2일 수요일 KBO 리그 5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뭐 일본 야구 좋았습니다. 요묘일이 좀 적특이 좀 되기는 했지만 지바 역배까지 잘 잡았고 지바 역배 맞지? 프레즘 역배. 히로카 히로 역배도 잘 잡아가지고 또 가져갔고 요즘에 이제 제가 좀 고배당이 은근히 좀 잘 맞는데 고배당 7.2배짜리도 좋습니다. 유튜브 이름은 그냥 테디온 치시면 됩니다. 테디온 뭐 분석 뭐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두산 대 SSG 잠실에서의 맞대결이죠, 그죠? 일단 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경기는 좀 원사이드하게 좀 진행이 좀 되다가 막판에 좀 추격을 허용하면서 두산이 좀 불필요한 불펜 소모를 좀 했어요. 그죠? 김태견이 3구밖에 안 던졌고 홍건희도 7개밖에 안 던져서 이제 큰 타격까지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두산이 불펜에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좋은 징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고 SSG도 경기 후반에 좀 방망이를 좀 치면서 오늘 경기 기대감을 좀 올렸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치시면 되는데 테디온 안 나오나? 야구 분석, 크보 분석 뭐 이렇게 쳐보시면 안 나오나? 네, 일단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김강현 대 김민규. 올해 김강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하죠, 그죠? 좋지 못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콜스 언저리 피칭을 좀 해주면서 조금 기대감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두산전에 좀 강한 경향이 좀 있는 선수는 맞는데, 이제 그때의 김강현이 아니죠, 지금, 그죠? 그때의 김강현이 아니고, 지금 그때 두산도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기록을 참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보내줬어, 봉봉아.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광현 선수 경기 초반에는 그래도 폼이 괜찮아요. 근데 좀 체력이 좀 빨리 빠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피홈런이 좀 늘어난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김광현에서 좀 안 좋은 모습. 근데 최근 두 경기는 그래도 폼이 좋다. 그리고 두산한테 좋은 기억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 김민규, 이 선수는 공을 던지는 걸 보면, 공이 나름 괜찮아요. 공이 나름 괜찮은데, 항상 보면은 성적은 좀 그 공에 비해서 좀 안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선수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그 최근에 영상에서도 뜬공 투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뜬공 투수들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조금 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김민규가 역시 뜬공 투수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김민규가 긴 이닝 투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이제 불펜이 자랑하는 또 불펜들을 좀 붙여보겠죠. 근데 오늘 붙을 수 있는 일정의 선수들은 이제 박치국이나 이영하, 김광률 이렇게 막 아주 좋은 라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죠? 어렵기는 하고 그래도 이 선수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닝을 좀 먹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선발 쪽에서는 김강현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죠? 김강현의 올해 제일 아쉬운 점은 두 가지예요. 피홈런이 좀 많고 이닝 히팅이 잘 안 되는 점인데 근데 잠실이 어쨌든 피홈런을 조금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강현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두 경기도 폼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SSG가 어제 경기 후반에 좀 점수를 좀 득점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SSG 사이드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9.5 기준치는 조금 생각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됐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박세웅 대 윤영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가 반즈가 이제 엄청나게 잘 던졌죠, 그죠? 7.2이닝이나 투구를 하면서 좀 손쉽게 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가져올 수 있었다.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전개가 되다가 역시 이제 불펜 싸움에서 빵 터지면서 롯데가 승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대우를 낚았죠, 그죠? 박세웅 대 윤영철. 일단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좀 폼이 좀 올라온 이후에 박세웅은 시즌 초에는 좀 안 좋았죠, 그죠? LG전 5.2님 6실점 제외하면 4경기 모두 컬스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폼은 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근데 직전 시즌, 작년 시즌에 기아 3번 만나가지고 모두 좀 좋지 않았습니다. ERA가 7.24로 기아전 상대는 좀 좋지 않았다. 윤영철.
이 선수 정말 퐁당퐁당이 좀 심해요. 그죠? 예, 잘 던지는 경기, 그렇지 않은 경기 차이가 좀 있고 계속 이제 한 경기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잘 던지고 못 던지고 반복을 하고 있는 유영철입니다. 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홈런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홈런 억제를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다는 게 올해 윤영철한테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 부분이고 예. 작년에 롯데는 3번 만나가지고 2승 네. 원정 한 경기에서 이제 좀 여기 이제 좀 안 좋았던 경기가 한 번 있어요. 4.2이닝 5실점. 그래서 역시 윤영철도 조금 오늘 기대감 아직 높지는 않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어제 반지가 이닝 소화를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롯데는 불펜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전미르만 쓰고 이겼기 때문에 불펜은 좀 널널한 상황이고 반면에 기아는 어제 불펜을 4명을 소모했어요. 그죠? 음. 오히려 이제 패배한 기아가 불펜 소모가 좀 많았다. 일단은 양 선발 다 상대 전적에서 조금 아쉬운 선발 부분들이 있는 선발들이라서 이제 방망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기아가 최근 2경기 3득점에 좀 그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경기 개인적으로 좀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죠? 예. 배당이. 기아가 지금 정배를 받았어. 그것도 배당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 1.65에다가 1.93. 그지? 배당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되는 경기. 뭐 전반적으로 선발 정도만 제외하면 기아가 전반적으로 나아 보이긴 하는데 롯데가 이거 못 해볼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도 박세웅이면은 그래도 기대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롯데 역배, 롯데 프렌, 그리고 10.5 기준 최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영철 같은 경우에 피홈런이나 장타가 걱정인데 롯데가 사직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낼까는 잘 모르겠고 기아 방망이가 2경기 못 치고 있지만 강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박세웅이 좀 적당히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 거고 예. 충분히 롯데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기아가 어제 불펜을 그래도 좀 썼다. 롯데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 역배, 롯데 프렌 10.5 언더까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프렌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긴 하죠, 그죠? 예, 박세웅이 꽝 터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박세웅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롯데가 필승조를 박아볼 거고 그러면 프렌도 꽤 괜찮은 픽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다음 삼성 대 KT. 이 경기는 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좀 일단은 깔고 가고 싶고요, 형들.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너 대 쿠에바스. 일단은 코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치고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좌타자 문제, 좌상바가 좀 심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닝 히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피홈런 문제. 이 피홈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씩 좀 상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직전 경기 7인 피칭을 이제 시즌 처음으로 좀 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올렸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약간 성질머리도 좀 있어. 그래서 홈 마운드에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죠, 그쵸? 경기 중에 막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던 코너인데, 그래서 이제 뭐 홈 마운드도 좀 조정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 예,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조정을 좀 해줬다고 하는데 올 시즌 홈에서 4경기에서 6.43으로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좋지가 않다 홈에서. 그리고 KT전 시즌 첫 등판 해가지고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다. 두 번째는 쿠에바스,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쿠에바스죠. 예, 올 시즌 이제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고, 나름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쿠에바스입니다. 역시 이제 특징을 좀 꼽아보자고 하면 삼성전에 굉장히 좋았다. 삼성전에 굉장히 좋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타이브레이크에서도 잘 던지기도 했었죠. 예. 최근 삼성 상대로 이제 10경기 5승 1패 2.36을 기록하고 있고 뭐 킬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양팀 모두 어제 연장을 하면서 불펜 소모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KT만 많았던 게 아니라 삼성도 많았어.
근데 양 팀의 불펜이 똑같지가 않죠. 그쵸? KT는 특정 투수들한테 좀 기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과 질에서 KT보다는 낮기 때문에 불펜에서는 삼성이 좀 낫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예. KT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에 오늘 김민수 정도 제외하면 나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예, 박영현, 김민, 손동현이 오늘 조금 나오기가 힘들어. 예, 그나마 박영현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도 좀 불안하기도 했고 어제 30 몇 개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구위가 좀 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김민수나 아마 박시영 정도를 뒤에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KT가 어제도 사실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먹으니까 필승조 4명을 돌리면서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만큼 KT의 불펜이 좀 불안한 면모가 있고 그나마 필승조들이 또 못 나오면 사실은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코너가 홈에서 불안해. KT 빠따? 못 썼어 해.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선발 쪽에서 코너를 확 공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고 경기 후반에는 KT의 불안한 불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도 일정이 어렵긴 하지만 오늘 임창민 선수나 오승환 선수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김태훈 뭐 이런 선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펜 쪽에서는 삼성이 낫고 그래서 이 경기를 쿠에바스가 삼성에 강하다고 해서 KT를 확 가져가는 거는 좀 별로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래도 저는 뭐 KT 승을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0.5 기준치에 오버까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KT 입장에서 관건은 코너를 탈탈 털어라. 홈에서 불안한 코너를 탈탈 털어라. 요건 것 같고요. 뒤에서 불펜은 좀 많이 불안하다. 요 정도인 것 같고 삼성은 박아볼 불펜이 꽤 있다. 한 2점 정도 리드를 잡히는 선이라면 삼성도 불펜을 박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경기 키움 대 NC 후라도 대 하트 제가 어제 키움 역배를 됐는데 키움이 좀 아쉽게 어제 키움이 좀 아쉽게 좀 패배를 했죠. 역배를 좀 드렸었는데 그저께 역배는 잡았었고 그죠? 어제는 좀 아쉽게 패배를 했고 오늘은 어떤 픽을 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테드윤의 키움사랑 후라도 대 하트의 맞대결입니다.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하고 올해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수 홈 원정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홈에서 굉장히 강하고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오는 최근 10경기 홈에서 1.77로 역시나 홈에서만큼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후라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NC는 총 4번 만나가지고 2.96으로 쏘쏘했다. 그리고 홈에서는 이아래가 조금 더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하트. 이 선수도 이제 KBO 리그 첫 들어온 선수답게 확실히 원정에서는 좀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는 하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을 던지는 거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공도 이게 마른 체형에 비해서는 공도 상당히 힘이 있고 제구도 잘 되고 좋아. 근데 이제 원정이라는 점이 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척 같은 경우에는 고척을 또 되게 싫어하는 투수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척에서의 첫 번째 경기 적응이 좀 괜찮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달리긴 달립니다. 예.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척에서 너무 많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최근 보면은 거의 이기지를 못했어. 제가 엊그저께 잡았던 그 역배 경기, 그 경기 제외하면은 거의 이기지를 못했는데, 근데 시즌 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시즌 초에 고척에서의 키움은 진짜 뭐 날아다니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홈에서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해요. 예. 요즘 엄청 안 좋아서 홈 승률이 리그 최하이긴 한데 그래 봐야 승률 4할이거든요. 예. 아무튼 시즌 초에는 홈에서 되게 좋은 모습이 있었다. 최근에 좀 안 좋은 건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이 경기는 역시 이제 선발에서의 기대감은 비슷하거나 후라도가 저는 좀 낮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예, 후라도가 좀 낮다고 보여지기는 하고 일단 어제 경기를 좀 보면 NC가 어제 4명의 불펜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NC의 불안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이영찬 선수죠, 그죠? 이영찬 선수가 요즘 위태위태해. 어제도 점차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예. 어쨌든 어제 불펜 소모를 4명이나 했기 때문에 NC가 일단 오늘 불펜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이영찬이 등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서. 근데 NC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영찬은 조금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재승이나 김재열은 모두 등판이 가능한 일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에서 불안감이 좀 있는 하트보다는 저는 후라도 쪽의 키움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키움을 3일째 역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죠? 예, 한 번은 맞았고 어제 한 번은 틀렸고 그죠? 어제도 키움이 좀 해볼 만한 여지들이 있었는데 불펜한테 너무 꽉 막히면서 좀 아쉽게 됐죠. 예. 저는 근데 다시 한번 키움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역배, 키움 프렌 그리고 8.5 기준치에는 언어바 조금 어렵긴 한데 오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까지. 다음. 벌써 마지막 경기네요. 네, 하나하고 LG. 어제는 제가 이제 하나를 봤죠, 그죠? 예, 어제 어차피 선발이 둘 다 불안하다고 하면은 하나를 안 볼 이유도 별로 없다. 근데 배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하나를 봤었는데 하나 역배가 무난했고 뭐 문동주가 그래도 조금 폼이 좀 살아난 건가 한 경기 정도는 더 보고 싶긴 한데 폼이 좀 살아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기분 좋게 이기긴 했는데 하나가 개운하게 이기지는 못했어, 그죠? 예, 일단은 문동주를 너무 빨리 내렸죠. 너무 빨리 내리면서 이게 최원호 감독의 문제인데 아마 그래도 2군 갔다가 복귀전이다 보니까 투구수를 좀 조절해주고 싶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하게 좀 조절을 해준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였고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쓸데없는 불펜 소모가 좀 생겨버렸어요, 한화가. 음. 일요일 경기 때문이겠죠? 예, 뭐 화요일 등판이니까. 근데 투수가 너무 적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60개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투수가. 예, 아무튼 근데 뭐 화요일 등판하는 선수들은 뭐 모두 일요일에 등판을 하니까 그지. 근데 아마 그 정도로 빨리 자른 거면은 기존의 투수를 좀 정해놓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최원호 감독이 그런 운영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고은 시선으로 보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예. 60개 후반 정도였구나. 뭐 아무튼 어쨌든 좀 빨리 내려가지고 불펜 소모가 쓸데없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한화가. 예. 이 방망이가 좀 뜨거운 타이밍에 한화가 조금 많이 이겨야 되는데 쓸데없는 불펜 소모가 생겼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것 같고요. 김기중 대 엔스. 김기중 같은 경우에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쓰는 선수긴 한데 그 역대 커리어 성적을 좀 보면은 좌타자에 그렇게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보통 주무기를 슬라이더로 쓰게 되면은 그쪽 손 타자들한테 좀 강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강점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선수는 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역시 LG 때문입니다. LG. LG 같은 경우에는 좌타 라인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좌타자에 뭐 이렇게 특출난 선수는 아닙니다. 예. 엔스, 센초에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결국에는 뭐 연경혁 감독의 이런저런 지적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팔각도를 다시 이제 좀 돌려보려고 하고 그 정도 좀 단순화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엔스인데 한 경기 좀 잘 던져서 좀 기대감을 살짝 올려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또 직전 키움 전에 확 털리면서 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선수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역시나 뭐 엔스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양 팀 다 방망이 기대치가 있고 선발들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참 이제 선택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경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만큼은 LG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근거는 LG가 어제 필승조 라인은 거의 쓰질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어제 좀 소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도 오늘 뭐 서블 불펜들이 좀 있긴 있어요. 큰 데미지까지는 아니야. 그렇고 LG가 지난주에 좀 불펜이 좀 많이 불안하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빠따 싸움, 불펜 싸움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뭔가 깜짝 호투를 해준다고 하면은 엔스 쪽이 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LG 쪽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뭐 김기중 선수가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죠? 예. 뭐 엔스도 높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LG 승, LG 마헨 그리고 10.5기인치 오바까지 보고 KBO 링크 코멘트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LG가 그래도 오늘은 좀 잡지 않을까? 오늘은 좀 잡지 않을까? 오늘은 좀 박아보지 않을까? 오늘 또 어떤 엔스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이 선수가 체인지업이 좀 약하단 말이야. 그치? 체인지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타 상대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중심 라인들이 이제 우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좌우 안 가리고 좀 얻어 터지고 있긴 하죠, 그죠? 엔스가. 근데 이 선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체인지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타 쪽에 문제를 좀 드러내는 선수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오늘 우타를 좀 도배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최원호 감독의 좀 무지성 좌우놀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지? 우타자도 이제 우타자 나름인데 최원호 감독님 보면 좀 그냥 너무 무지성으로 좌우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좌우놀이가 독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KBO 리그 코멘트는 일단 여기까지.